안녕하십니까. 박헌준 통합과학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수원청 개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수원청 개구리는 고유종이다. 작다. 4월부터 번식을 했고 7월 걸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생식과 유전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유성생식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한 청개구리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네 발로 잡고 올기 때문에 앞뒤 발가락에 흑반이 발달했다. 그러면 얘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적응과 진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기억, 생식과 유전과 관련된 특성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생식과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일단 정답이 되네요. 2번.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항상성과 관련이 있죠. 특별히 우리는 얘는 삼투압과 관련이 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3번. 녹말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 분해가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동화와 이화, 특별히 이건 이화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물질대사에 해당이 된다 라는 말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돌고래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다.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걸 나타내 준 거고요. 초식동물의 어금니는 넓적하여 풀을 씻기에 적합하다. 뭐에 해당이 됩니까?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2번.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콩즙에는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유레이스 효소는 어떤 거랬어요? 우리가 요소를 다시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역할을 했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안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증류소에다가 생콩즙을 넣었대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을 띈대요. BT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래요. 다시 말해서 생콩즙 자체는 산성에 해당된다라는 뜻이고요. 요소하고 생콩즙하고 넣었던 이번에는 파란색이 됐대요. 그리고 오줌하고 생콩즙도 파란색이래요. 증류소 자체는 초록색이래요. 이건 중성이래요. 이거 파란색이니까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에 해당되고 얘도 염기성이래요. 요소 용액 같은 경우 초록색이니까 중성하고 약간의 산성기가 있으니까 약산성기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성에다가 산성을 넣었으면 산성이 됐어야 돼요. 근데 얘네 둘 다 뭐가 됐대요? 염기성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암모니아라는 게 얘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NH4 플러스 하고요 OH 마이너스, 이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생콩즙에 대한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실험 결과 용액의 pH를 물어봅니다. 3에서가 4에서보다 당연히 높아야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말. 용액의 색깔 변화는 독립변이이 아니라 종속변인 결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독립변이는 뭐예요? 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고요. 3번. 다음 병원수 A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대장균과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다. 숙주 세포 밖에서 증식이 안 된다. 바이러스구나. 그죠? 왜요? 대장균은 뭐가 돼요? 세균이죠. 따라서 세포 구조가 되는 건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선지, A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A는 단백질을 갖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겉부분이 뭐가 돼요? 단백질이 됐고요. 안쪽에 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DNA, RNA 같은 핵산이 존재하는 구조였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생명체 밖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A는 스스로 물질 대사 당연히 못합니다. 왜?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4번, 그림 가하고 나는 감각뉴런과 연합뉴런이래요. 그러면 감각뉴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다음과 같이 중심에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게 특징이었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랑비의 결절에 해당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니은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마리집에 해당이 됐던 거죠. 따라서 얘가 디귿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이 일어났던 거고요. 니은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는 공간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핵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것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가지돌기라고 했고, 이 부분을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했고요. 가지돌기가 하는 역할은 뭐였습니까? 신경의 전달을 받는 역할. 그에 비해서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역할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간은 연합뉴런이냐라고 했는데 감각뉴런하고 연합뉴런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감각, 간은 연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 기억은 축삭돌기 말단이 아니라 가지돌기가 되는 거였어요. 따라서 틀린 선지. 디귿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니은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냐라고 했습니다. 디귿에서는 나트륨 칼륨이 이동을 하니까 자극을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였죠. 근데 니은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활동전이는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라고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5번 그린 간은 정상인 나는 고지혈증이래요. 그러니까 지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혈관을 맞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럼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기억선지 고지혈증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 맞는 거였죠. 콜레스테롤은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였고요. 기억이 혈관 내벽에 계속 쌓이면 심혈관계 질환에 당연히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되는 거고요. 5번 초록꼬리 송사리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라고 했고요. 수컷의 꼬리 지느러미를 보니까 화려하고 길쭉한 소드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개체마다 다 달랐고요.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은 소드 길이가 긴 수컷과 보내는 시간이 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얘는 우리가 관찰을 하는 단계였고요.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 해당이 됐고요. 소드 길이가 서로 다른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가 함께 있을 때 암컷이 각 수컷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측정을 했다. 상대적으로 소드 길이가 긴 걸 L이라고 했고 짧은 것을 S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L자리가 어때요? 시간이 훨씬 더 길대요. 그리고 S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짧대요 라는 말하고 똑같죠. 왜요? 암컷이 L과 보낸 시간에서 S와 보낸 시간을 뺀 값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드 길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그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냐? 여기에서 보면 무슨 실험이 있었어요? 대조 실험이 있었죠. 대조 실험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는 관찰 및 문제인식 단계이냐 했는데 이건 가설 설정의 단계다라고 했었죠. 이 탐구를 통해 수컷의 소드 길이가 다를 때 암컷이 S와 보내는 시간은 L과 보내는 시간보다 길다는 틀린 말이죠. L과 보내는 시간은 S와 보내는 시간보다 길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번만 맞는 선지가 된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7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이래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소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산소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거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이겠죠. A, B, C는 배설계, 순환계, 호흡계래요. 그럼 니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배설계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순환계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호흡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순환계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공통점을 가진 A가 순환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B는 호흡계가 돼요. 왜 순환계는 언제나 들어가냐면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순환계는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C가 배설계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폐는 A에 속하냐? 폐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가 아니라 호흡계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B에 속하는 거고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서 합성 과정이 일어난다 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니은 선지 맞는 말. 물이 몸 밖으로 나갈 때 B와 C가 호흡계하고 배설계가 관여하냐? 네,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자율신경 A와 B라고 합니다. 나는 정상인의 기억의 역치상의 자극을 줬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교감이었네요. 얘는 부교감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짧고 길다가 되는 거고 얘는 길고 짧다가 되는 거겠죠. 기억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보다 당연히 짧아야 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디귿의 신경세포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냐면 척수에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얘는 어디 있어요?
중간 내에 존재하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에서는 둘 다 셋 다 아세틸콜린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만 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뭐가 나왔습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왔던 거죠. 따라서 니은 선지, 디귿의 신경세포차는 중간 내에 존재하는 게 맞는 선지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억과 리을의 말단에 분비된 신경연대 물질은 당연히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9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빈마리집 신경 A와 B라고 합니다. A와 B의 지점 X에 역지상의 작을 동시에 줬대요. 그리고 3초와 5초일 때 D3 지점에서 막전이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X는 D2와 D4 중 하나라고 했고요. 그리고 흥분전도 속도는 1cm하고 2cm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나서 5초일 때를 봤는데 이게 마이너스 80이니까 마이너스 80인 시점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동 시간이 2초, 남은 시간이 3초라고 정할 거고요. 플러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이동한 시간이 1초, 남은 시간이 2초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D3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관측을 하는데 자극점으로부터 얘는 1초가 걸렸고요. 얘는 자극점으로부터 A 지점은 2초가 걸렸대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지점에 동시에 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cm하고 2cm 중에 하나니까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2초 걸렸으니까 A가 더 느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cm씩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요. B가 2cm씩 이동한다라는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놓고 봤을 때 2cm 떨어져 있고 라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니까 D3 지점이 2cm 떨어진 거는 D2 지점이죠. 따라서 자극점은 D2 지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D2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A의 흥분전도 속도는 1cm가 돼야 되니까 니은 선지 틀렸고요. 기억이 4초일 때, 기억이 4초래요. 경과한 시간이 3초랑 5초죠. B의 D1 지점이래요. B의 D1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얘는 5cm네요. 그러면 2분의 5초죠. 그리고 남은 시간이 2분의 3초가 돼요. 1.5초니까 이 중간쯤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우리는 탈궁극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는 선지래요 라고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1번 우리한테 중요했던 건 뭔데요? 3초와 5초라는 시간이었어요. 3초와 5초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막전이의 지점들을 뭘로 나타냈어요? 다음과 같이 컴마로 해서 뭐 하는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막전이가 걸리는 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2번 뭐를 했어요? 요 시간값, 그죠? 시간값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 속도의 역수비로 사용해 놨다 라는 게 특징이었죠. 속도의 역수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2초 걸렸던 거는 1cm씩 이동을 하는 거고 1초 걸렸던 거는 얘는 2cm에 해당이 된다 속도가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얘는 이동한 거리값이 나오는 거죠. 몇 cm? 2cm 떨어진 지점이다. 그럼 D3에서 2cm 떨어진 지점 누구밖에 없었다? D2밖에 없었다. 이걸 통해서 문제가 정리가 됐던 겁니다. 라고 해주시면 됐던 문항인 거죠. 자, B의 D1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맞추어서 풀어주셨던 문제가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잠시만요. 죄송해요. 디귿 선지를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제가 잘못 계산을 했군요. D2 지점에서 자극을 준 건데 그쵸? 가는데 몇 초 걸려요? 2분의 3cm죠. 왜냐면 여기 3cm였으니까. 그죠? 그럼 남은 시간이 몇 초가 돼요? 2분의 5초가 되죠. 2.5초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거 재분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 선지가 틀린 말이 되니까 기억 선지 하나만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극점은 잘못 봤어요. D2 지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학문이 연계된 사례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에서는 뭐를 줬냐? 4개의 다리로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북이의 수영 방식을 모방하여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북 로봇을 만들었대요 라고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백신과 항체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고대 인류의 뼈 모양을 만들었고 고대 인류의 모습을
모두 다 어때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생명과학하고 연계가 됐어요. 이건 거북이하고 거북 로봇 만들었고, 바이러스의 유전체. 근데 특별히 수학, 통계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명과 연결을 한 거고, 뼈 모형을 통해서 고대 인류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역사하고도 결국은 연관이 있는 거겠죠? 따라서 A, B, C가 모두 다 연관이 되었다라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번 보도록 합시다. 그린간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냈대요. 산소가 들어갔겠죠? 이산화탄소가 나왔고요. 물 분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ATP와 ADP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거 인산이 3개니까 ATP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죠.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2개가 있는 게 특징이었다. 기억은 CO2인가요? 아니요. O2가 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A의 일부는 나가 합성되는데 이용한다. 그쵸? A의 한 60% 정도는 체온 조절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40% 정도는 ADP가 그리고 인산과 합쳐져서 ATP로 이렇게 합성할 때 사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나의 인산결합이 끊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냐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이용이 되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12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상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음성 피드백이래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시상하부에서 누가 나왔어요? TRH가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왔던 거고, 갑상샘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티록신이 나왔다 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이 아니라 전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 되니까 격선지 틀린 말. A는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을 이동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호르몬이란 친구는 무조건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혈중 A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TSH의 분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왜요?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에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네거티브하게 준다라고 했었죠. 다시 써본다면 시상하부에서 누가 나왔어요? 얘는 TRH가 나왔고요.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가 나왔던 거고요. 어디에서는? 갑상샘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얘가 다음과 같이 티록신이 나오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어떻게 작용해요? 마이너스하게 작용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각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구조 A, B, C라고 합니다. 각각 중간내, 손의 연수 중에 하나래요. 자, 뇌줄기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뇌줄기에 속하는 거는 중간내하고 연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는 당연히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동공반사의 조절 중추라고 한다면 중간내만 들어가는 게 특징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특징이 뇌줄기에 속한다 말고 중추신경계에 속한다가 모두 다 동그라미가 되니까 이게 중추신경계에 속한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XX잖아요. 그러니까 다 X로 있는 게 누구였냐면 다음과 같이 얘였죠. 그러니까 누가 되냐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손해가 되는 거고, 모두 다 동그라미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중간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자동적으로 연수가 되죠. 그럼 연수하고 중간내하고 둘 다 동그라미였던 게 뇌줄기에 속한다가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니은 선지에 동공반사의 조절 중추가 들어간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쪽이 맨 위에 있는 게 얘가 중간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연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소내가 됐습니다. 따라서 중간내니까 여기가 B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수니까 여기가 C가 돼야 되는 거고, 소내니까 여기가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B, C, A의 순서대로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14번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A와 B의 혈중 농도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하나 기억을 하셔야죠. 혈당량과 비례관계인 건 누구인가요? 라는 거였어요. 혈당량이 높아질수록 인슐린의 분비는 증가한다 라고 하였고, 글루카곤의 분비는 당연히 감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는요,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글루카곤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B가 글루카곤이 된다. 그죠? 그리고 A가 인슐린이 된다라고 하셨어야죠. 인슐린은 어디서 나와요?
베타세포에서 나왔고요. 얘는 알파세포에서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선지 A는 이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B는 혈액에서 간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게 하는 역할이 누구였어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A라고 고쳐주셔야 돼서 틀린 선지. A와 B는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는 게 맞는 선지니까 기억과 디귿이었어요. 기량작용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관에 반대되게 작용하는 거를 우리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했던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들어가는 거고 교감과 부교감이 대표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의 과정이래요. 고온과 저온 중에 하나라고 했고 기억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이다. A는 열 발생량 감소와 열 발생량의 증가 중 하나래요. 자, 그러면 또 기억을 합시다. 체온이 높아졌을 때는 비례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열 발산량이었죠.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너무 더우면은. 추울 때는 어때요?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피부 근처에 혈관이 수축된다라는 거는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발산량을 감소를 시켰대요. 그럼 체온은 어때요? 낮을 때를 말을 하는 거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가자극이 뭐다? 저온자극이다 라는 사실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요? 교감신경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골격근이 어떻게 돼요? 덜덜덜 떨어요 라고 외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생량이 증가한다 라고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가는 저온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기억은 교감이 되는 게 맞는 거고 A는 열 발생량의 감소에 해당된다. 발생량이니까 발산량이랑 반대죠. 우리가 열 생산량이라고 우리는 발생량을 말했으니까 열 발생량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되어야 해요. 따라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16번 다음은 신경계에 대한 학생의 발표 자료이다. 자, 봅시다. 얘가 지금 뭐예요? 구심성이죠. 하나 가지 더, 요거 다 뭐예요? 마리집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마리집 신경인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바깥 부분이고 이게 안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겉질은 무슨 색이에요? 이게 백색질이고요. 속질이 얘는 회색질에 해당이 됐죠. 따라서 이 회색질 부분에 뭐가 존재했어요? 신경세포체가 존재하게 되죠. 이게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척수에 해당된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뭐냐면 우리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죠. 그러니까 얘는 연암뉴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긴 마리집 신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골격근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신경절이 없어요. 아, 체성신경계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끝부분에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기억은 척수의 전근이냐? 그쵸. 얘는 운동이기 때문에 원심성은 전근에 해당이 됐던 거고 감각이 구심성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후근에 해당된다라고 우리는 외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맞는 말. 니은은 원심성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B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C,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디귿으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디귿에서 니은을 거쳐 기억으로 전달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A 하나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17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와 B가 분비되는 경로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이래요. 아,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누가 나와서? TRH가 나와서 내분비샘인 기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뇌하수체 전엽이 되는 거고 TSH가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에 작용을 하여 누가 나왔다? 티록신이 나왔다가 됐던 거고요. 교감신경이 나오게 되면 내분비샘 어디에 작용을 해서 얘는 부신 속질에 작용을 하여 누가 나왔다? 에피네프린이 나왔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A의 분비가 촉진이 됐대요. 티록신이 많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네거티브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물질 대사가 활발하냐? 네, 티록신의 역할 자체가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부신 속질은 디귿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신호 전달의 속도는 누가 훨씬 더 빠릅니까? 얘는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신경 중에서 신경이 더 빠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른 건 맞는 선지가 됐기 때문에 얘는 5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호르몬과 신경을 한번 전달을 해봅시다. 자, 호르몬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이동을 하냐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신경 같은 경우에는 뭘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뉴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속도가 빠릅니까? 뉴런의 속도가 혈액의 속도보다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럼 작용하는 범위는 어때요? 범위는 호르몬이 훨씬 더 넓고요. 신경은 좁다라고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시간은 어때요? 신경은 짧았고요. 호르몬은 길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들이 있었어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성질이었냐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한 타겟점을 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표적 기관과 표적 세포가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신경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정상인에게 항이뇨 호르몬 ADH를 투여했다라고 합니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얘는 ADH를 투여를 했대요. 그랬더니 감소를 하는 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DH를 투여하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해요?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ADH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수분을 많이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ADH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ADH가 증가하면 제대로 말한 것 같네. 오줌 삼투압은 죄송해요. 오줌 삼투압은 증가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ADH가 하는 역할이 내 몸의 콩팥에서 그죠?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켰어요. 그럼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가 되니까 오줌의 양이 감소하고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가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 수분이 재흡수가 됐으니까 내 몸에 체내 수분량이 그죠? 증가가 돼요. 그럼 체내 수분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다는 뜻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뭐가 돼요? 혈장 삼투압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자, 따라서 기억선지.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하냐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해야겠죠.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 아니라 혈장 삼투압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니은 선지는 틀린 말.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1에서가 2에서보다 적냐라고 했죠. 네, 얘 같은 경우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는 거니까 디귿 선지는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역지상의 자극을 1에 주었을 때 지점 P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막전이와 기억의 막투과도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나는 T1일 때 P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기억과 니은은 나트륨과 칼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때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가 다 되고 다한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재분국일 때 얘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누가 되냐면 칼륨의 막토과도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니은이 누가 되는 거냐면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어디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죠. 이온 통로니까요. 따라서 기억은 칼륨이 맞는 거고요. 1은 세포 안쪽이 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T2 시점일 때 T2 시점은 여기 있죠. 기억의 농도분의 니은의 농도 1에서는 당연히 더 누가 높았냐면 칼륨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았고요. 밖에서는 나트륨의 농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의 막투과도로인 칼륨을 물어보기 때문에 1에서가 더 높고요. 2에서는 낮겠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는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T1과 T2래요.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T1을 적고요. 이 밑에다가 T2를 적을게요. T1 시점은 길이가 3이라고 했고요. A 때 길이가 1.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과 디귿이 이때는 0.4하고 0.4래요. 0.4고 여기 0.4랍니다. 그럼 이쪽도 0.4가 되는 거고요. 얘가 A 때의 길이가 1.6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1.6에서
0.4를 뺐으니까 1.2가 되고요. 0.6과 0.6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아는 게 뭐냐면 얘가 1이고 얘가 0.4니까 얘가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량 값이 몇이에요? 0.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이 알파 값에 해당된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알파인 0.3만큼이 여기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2알파만큼 변화가 일어나니까 1이라는 사실을 알죠. T1 시점일 때 H 때의 길이는 1이 맞는 거고요.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6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있죠. 이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니은, 디귿, 니은을 더한 값. 다시 말한다면 겹치는 부분과 뭐가 H대를 더한 A대의 길이는 불변한다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죠. 다시 말해 기억과 니은 이건 뭐예요? 2분의 I대와 2분의 겹치는 부분을 서로 더한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 하에서 지금 우리는 문제를 풀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기억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변화량 값을 기억하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값을 이렇게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가 H 때 여기는 겹, 여기도 겹,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I, 아이고 2분의 겹, 여기도 2분의 겹, 이 2분의 I, 여기가 2분의 I였어요. 변화량이 만약에 전체 길이가 2알파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알파, 이쪽도 플러스 알파, 여기 마이너스 알파,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알파가 된다. 근데 이게 길이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게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